볼게요. 쌤이랑 이제 집합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혹시 집합의 정의 기억나십니까? 왼쪽 거 보지 마시고. 기억나십니까? 집합의 정의.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6의 약수의 모임 어떠십니까? 기준이 명확하죠? 얘는 누가 봐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 2, 3, 6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6의 가까운 수의 모임 여기 누구누구 들어올 수 있죠? 6의 가까운 수의 모임 누구누구 넣을게요? 7 넣을 거야? 아니요. 7 안 가깝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고 이런 애들만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집합을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 이거밖에 없어. 딱 봤을 때 애매모호하면 집합이 아닌 거고요. 확실하면 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딱 설명할 수 있는 숫자들 있잖아. 뭐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글자, 뭐 단어도 되겠지만 지금은 6의 약수니까 숫자겠죠. 얘를 만족하는 1, 2, 3, 6을 그냥 쓰면 집합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얘를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중괄호까지 써서 이렇게 써서 집합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요. 이 집합을 만족하게 하는 이 1, 2, 3, 4 같은 애들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원소라고 할 겁니다. 원소. 그래서 이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었죠. 얘 표현 방법 이름 뭐였었죠? 원소를 쭉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 그럼 두 가지 더 있는데 두 가지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x바 x는 6의 약수 이런 표현이었었죠. 얘는 어떤 방법이었지? 얘는 조건제시법.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은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원소는 여기야. 얘가 원소인데 뒤에 원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x는 뭐네? 6의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6이 원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썼을 때 원소는 누구랑 누구라고 말할 겁니까? 3x바 x는 2의 약수야. 원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3, 6 좋습니다. 왜? x는 2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밖에 못 오는데 얘가 원수가 아니고 이 x를 3x 여기 바 앞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3, 6입니다. 이런 게 조건제시법이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조건제시법이 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습니까? 그림 이름 뭐였죠? 벤다이어그램. 얘는 이 집합 표시가 아니고 그림으로 좀 표현하는 방법인데 원소가 1, 2, 3, 6이면은 그냥 어떤 알파벳 A라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A 집합 원 그려주시고 안에다가 원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총 세 가지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 기억해줘야 되고요. 얘는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부해 줄 거고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집합을 표현할 땐 일단 중요한 게 뭐야? 중괄호를 무조건 써줘야 돼. 중괄호를 쓰고 그 안에 원소를 써버리면 원소 나열법이고 중괄호 쓰고 원소를 좀 글로 표현해버리면 조건제시법. 그래서 x바라고 읽을 거니까 집합의 표현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집합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주면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1, 2, 3, 6처럼 이렇게 그냥 딱 끝이 나는 집합이 있고요. 아니면은 2, 4, 6, 8처럼 이렇게 점점점 되는 집합이 있죠. 혹시 두 개의 집합의 이름이 있었는데 얘를 뭐라고 불렀었죠? 얘는 끝이 있는 집합, 유한 집합이라고 했었고 밑에 집 뭐라고 했었죠? 밑에 집합? 땡땡땡. 얘는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무한집합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집합 중에서도 종류에서도 이놈의 제일 중요했었는데 공집합 기억나십니까? 공집합 몇 할, 특징이 뭐였죠?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많이 써먹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집합을 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원소를 배웠으니까 원소랑 집합의 관계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뭐냐면은 쌤이 이 집합을 A라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집합 대 원소 포함 관계를 알려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 기호. 맞죠? 원소 대 집합에 포함되는 관계. 민지 봐야죠. 앞에 7, 8. 이거 기호 써볼 건데 이제 쌤이 집합이 1, 2, 3, 6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호를 쓸 수 있는 건 총 4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거를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꼭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고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원소 대 집합 기호, 이 기호는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얘네들밖에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 A 집합에 4원소 없잖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된다고 했습니까? A 집합의 원소를 2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이 기호는요, 원소 대 집합. 원소들 집합이 아닙니다. 원소랑 집합이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원소랑 집합의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합을 처음 배우면 새로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는 한번 배워봤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할 만한데 처음 배우면 다시 또 외워주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고요. 쌤이 여기 앞장을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하나의 기호가 나오죠? 어떤 기호가 나오냐면은 NA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얘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A 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4개. 얘는 4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B가 공집합입니다. NB 얼마죠? 맞죠? 0. 그럼 혹시 C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C 얼마인가요? 못 쓰죠? 무한대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호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당연히 못 쓰는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호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소를 배웠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분집합 나오겠죠. 부분집합도 중요한 내용이죠. 부분집합은 뭐냐면은 방금 배웠던 기호는 원소 대 집합 기호인데요.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서 얘는 집합 대 집합 기호입니다. 맞나요? 집합 대 집합 기호. 그래서 이 기호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말이죠. 결국 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얘야. A라는 집합에서 이 집합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이 집합은 A의 원소를 몇 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몇 개 가지고 온다는 표현에서 다 가지고 와도 됐고요. 다 안 가지고 와도 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고 뭐 한두 개 가지고 와도 되고 다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한두 개 가지고 오면은 뭐 이런 경우도 하나의 집합이 되겠죠. 집합 기호 중괄호 썼고 원소 1, 2, 3, 6 중에서 1, 2 가지고 왔으니까 이 하나의 집합 맞습니다. 이 집합이 여기에 포함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쌤 뭐라고 했냐면은 다 가지고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 가지고 온 것도 A의 부분집합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안 가지고 오는 거, 근데 하나도 안 가지고 오는 거 기호 있었잖아. 무슨 기호 있었죠? 공집합.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얘들아. 됩니까? 안 됩니까? 1, 2, 3. 안 되네? 에이. 1, 2, 4 돼? 안 돼? 안 되죠. 왜? 1, 2, 3, 6밖에 없는데 4를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없는 원소를 만든 거는 부분집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다 직접 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쌤이나 혹시 B라는 집합이 2, 4, 6입니다. 원소를 2, 4, 6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놈 다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쌤이 아까 부분집합 뭐라고 했냐면요.
집합이니까 중괄호 써주시고요. 여기 원소들을 몇 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세린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분 집합 모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씩만 말해주면 됩니다. 2. 연지는요? 4. 은서는? 6. 지윤이? 2, 4. 민지는? 4, 6. 세린이? 2, 4, 6. 연지? 2, 6. 은서? 공집합 해서 이렇게 총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야? 집합 표시를 쓰고 중괄호 써놓고 2, 4, 6 원소 중에서 1개를 가지고 와도 되고 뭐 2개를 가지고 와도 되고 3개를 가지고 와도 되고 하나도 안 가지고 와도 되고 이렇게 만든 게 부분 집합이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진부분 집합. 얘 이제 진짜 부분 집합 느낌인데 여기 중에서 애매모호한 거 누굽니까? 이놈들을 얘를 원소 몇 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건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똑같은 놈도.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뭐 약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빼고 가지고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8개였잖아요. 누구? 얘를 제외하고 7개. 항상 어떤 집합의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 1개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분 집합도 다 구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습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일단 오른쪽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뒤에 내용을 살짝 학생이 한번 읽어주고 넘어가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설명이 이거야. 이 그림 얘도 중요하죠. 잘 봐. 지금 이제 이런 구도를 봤을 때 아까 이거 있잖아. B의 원소들 몇 개 가지고 와서 A로 만든 게 이제 A 집합이 돼버린 건데 이제 A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런 그림 기억해 주시고요. 쌤이 또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거지. B의 부분 집합을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런 애들이 A가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있다고 했었어? 자기 자신도 있다고 했었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밑에 성질에서 이제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왜냐면 어떤 집합을 가지고 오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쌤 여기다가 얘만 하나 추가해주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둘을 보면은 A는 B에 포함되어 있다. 부분 집합이다. 근데 위 이렇게 크게 두 개 보면은 B는 C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크게 보면은 누구는 제일 작은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마지막 상징은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로도 너네가 저 말로도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저렇게 꼭 기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준 거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내용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걸 다 구해놨으니까 얘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 쌤은 지금 B의 부분 집합을 구해볼 겁니다. 왼쪽 거 써먹을 거기 때문에 B라는 집합은 2, 4,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B의 부분 집합을 구해봤잖아. 근데 이 부분 집합들은 잘 보면은 얘는 2를 가지고 있고 얘는 2를 안 가지고 있고 얘는 2를 가지고 있고 얘는 2를 안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부분 집합 중에서 이 원소 2라는 애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안 가져도 부분 집합 만들 수 있고요. 가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공식도 나와 있지만 그 공식을 설명하기 앞서서 원소들이 이 부분 집합 안에 이 원소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들어가도 되거나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건 두 가지 경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2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두 가지. 4도 들어오거나 말거나 두 가지. 6도 들어오거나 말거나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2를 세 번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2의 3승 8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실제로 총 몇 개가 나왔던 겁니까? 8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원소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뭐야? 들어오거나 말거나 두 가지씩. 그래서 두 가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원소가 2, 4, 6이잖아. 근데 4를 항상 포함하고 싶대. 그럼 잘 봐. 나머지 2랑 6은 조건이 없는 거야. 2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6도 들어오거나 말거나. 근데 4는 항상 들어와야 된대. 한 가지. 항상 들어와야 되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4가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부분집합 중에서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밖에 없어야 돼? 4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4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뭐를 포함한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걸 한 번에 풀려면은 원소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고요. 제일 기본적인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2의 n제곱입니다. 여기 n은 원소의 개수거든요. 쌤만 이거죠. 어떤 집합의 원소가 좀 많아. 그럼 이걸 또 뭐 두 가지 쓸 필요 없이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6개이기 때문에 2의 6제곱. 2의 6제곱 얼마입니까? 64.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얘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또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 가운데 내용은 서로 같은 집합인데요. 서로 같은 집합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거고요. 이제 이런 거죠. 선생님이 어떤 집합을 가지고 왔는데 얘는 x바 x제곱이 1인 x바 x제곱이 1인 집합인 거고요. 어떤 집합을 가지고 왔는데 얘는 x바 절대값 x가 1인 부분집합입니다. x바 x 절대값 x가 1인 집합이에요.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얘는 원소가 뭐랑 뭐가 나옵니까? x제곱이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랑 1 나오고, 오른쪽은 뭐 나옵니까? 절대값 x가 1이고 싶대. 그럼 뭐랑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없겠죠. 이런 게 서로 같은 집합이야. 다시 말하면 조건은 다르지만 결국 뭐를 구해봤을 때, 원소를 구해봤을 때 서로 같으면 같은 집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집합에서 표현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 A가 B에 속해 있고 B가 A에 속해 있다. 이 말은 뭐랑 같은 말이야?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는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합은 말 그대로 같으면 되는데 이 말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거든. 얘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A는 B다. 얘를 알려준 거니까. 진부분집합은 아까 해봤었죠.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이 좀 많아서 부지런히 가볼게요. 앞에 반 다 못 풀어줘가지고 우리 다 풀어줘야 돼. 가보자. 다음 중 집합인 거. 집합 뭐라고요? 기준이 명확한 모임. 누가 봐도 딱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뭐 있습니까? 사계절의 모임은 누가 말하고 해도 다 말할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케이? 쌤이 문제 풀 땐 그냥 펜 놓고 보면 돼. 민지야. 체크할 필요 없이.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조건 제시법으로 알맞은 거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파악해볼까요? 1, 3, 5, 15. 15의 양의 약수 느낌 나죠? 뭐 나머지 봤을 때는 다 애매하기 때문에 3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눈으로 풀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 중 유한집합인 거. 무한집합 말고요. 땡땡땡 말고 딱 셀 수 있는 거. 일단 1번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번 버릴까요?
버려? n은 자연수니까 버릴게. 오, 좋습니다. 3번. x바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갑자기 딱 쳐다보지. 가장 작은 자연수 어때? 1? 그럼 하나네? 잘했어. 그럼 3번이네. 오케이. x바 x는 x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 유리수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만들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5번. a 더하기 b 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안에가 이제 원소인데 여기 안에 솔직히 엄청 많지. 왜냐면 뭐 정수만 따지지 않고 유리수, 뭐 실수 범위까지 가버리면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도 무한 집합입니다. 다음 3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이거 NB, NC, NA 뭔지 아시죠? 뭐로 말하는 겁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N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너네가 어차피 넣어봤자 5개밖에 안 나오겠죠? NA는 5가 나올 것 같고요. NB가 보겠습니다.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11부터 99까지 9개 있겠네요. X제곱 더하기 2가 0 이하인 실수. 다시 말하면 쟤는 X제곱이 마이너스 2 이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있겠습니까? 실수요? 실수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음수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0이 있네요. 공집합이니까. 9 더하기 0 빼기 5. 새로운 집합 구함. 이거 왜 이겼지, 쌤이? 볼게요. 지금 A가 마이너스 0, 2가 나와 있고요. 원소는 A, B라고 써있네요. 근데 A랑 B가 누군데? A의 원소, B, A의 원소. A랑 B는 둘 다 위에 있는 집합 A의 원소래요. 근데 원소가 마이너스 0, 2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너네는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A랑 B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될 수 있는 후보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고 얘도 마찬가지로 셋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 경우의 수를 넣어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곱하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0은 어차피 똑같아, 0. 0. 그래서 A, B가 가능한 건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중복되는 거 한 가지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장어부터 1, 4까지 총 4가지 있는데요. 더할 거니까 5 빼기 2니까 3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거 제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쌤이야 이거 1번, 2번, 3번 같은 거 구분할 때 내가 저 집합대 원소 표현은 원소 개수만큼은 가능하다고 했었죠. 원소 몇 개입니까 혹시? 2개 좋습니다. 얘랑 얘밖에 없죠? 그러면 딱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밖에 안 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버려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혹시 1번, 2번, 3번 중에 얘가 있나요? 2개 중에 하나가? 3번 있네요. 그럼 3번이 답이지. 1번, 2번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니까. 3번 얘잖아. 대구. 그럼 4번, 5번 같은 경우는 뭐야? 부분집합 말하는 건데 이 부분집합은 원소를 몇 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겁니다. 봐봐. 부분집합은 일단 집합 기호 중괄호 써주시고 이 원소들을 몇 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예요. 1개 가지고 와도 되고 1개 가지고 와도 되고 뭐 2개 가지고 와도 되고 안 가지고 와도 되고. 근데 이 4번, 5번 같은 경우는 없죠. 말이 안 되잖아. 뭐 A랑 B 못 쪼개고. A, B, C랑 잠깐 5번 같은 경우 A, B, C 같이 올 거야? 그럼 얘는 써주시고 얘는 원래 이 중괄호가 있는 놈이잖아. 그럼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알겠죠? 원소만 잘하면 부분집합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추워? 네. 바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지? 기분 탓인가? 저거 왜 내가 왜 여기다가 놨는데?
저기라도 버렸어요. 몇 도예요? 23도. 23도. 아까 20도 해놨었어요. 냉장고가 18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X랑 Y랑 Z의 이제 포함 관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하면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건데, 뭐 Y랑 Z를 해석해 봐야겠죠. X는 써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Y 한번 보겠습니다. 다 정수기 때문에 저거 힌트만 해석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안에 있는 정수 가지고 달리 뭐밖에 없어? 0. 좋습니다. Z. 누구의 원소래? 집합 X의 원소래. 마이너스 0, 1 있는데 절대값이 어달래요. 0, 1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누가 더 원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X. 그 다음 Z, Y. 반대니까 Y, Z, X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볼게요. 이제 A가 지금은 부분집합 관계보다는 포함된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포함된다. 그래서 아까 해봤던 그림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A의 이제 원소들이 다 B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원소라는 말이 맞겠죠. 부등식의 해 쪽으로 접근해주면 되기 때문에 A 누구 말하는 겁니까? 0부터 3까지. 얘가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B 안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A부터 EA 더하기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구도가 돼야 포함관계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수직선을 보니까 당연히 이 순서대로가 숫자가 써 있다고 하면은 이런 포함관계가 되겠죠. 부등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등호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잖아요. 여기 등호 넣어도 돼야 안 돼? 둘 다 빵꾸가 뚫려 있어. 넣어도 돼야 안 돼? 넣어도 됩니다. 3은 빵꾸가 막혀 있고요. 여기 뚫려 있습니다. 등호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등호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3이 돼버리면은 얘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버릴 거니까. 맞습니다.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하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9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까지. 이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니까 3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까지. 아까 부분집합을 구하는 걸 연습했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만 잘 구해줘? 원소만 잘 구해주십시오. 애들이 5개가 아니고요. 5개 은근 많아. 지금 소수만 가지고 와드려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소수니까 2, 3, 5 맞습니까? 근데 얘는 n이야. 근데 원소 뭐라고 써있어? x라고 써있잖아. x 뭐라고 써요? 3n-2라고 써있습니다. 3n-2 만들겠습니다. 3배 해주고 2 빼주세요. 3배 해주고 2 빼주세요. 3배 해주고 2 빼주세요. 그 원소 4, 7, 13으로 만드는 부분집합 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공집합까지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빠른 답지 없겠죠? 맞지? 83번 볼게요. A랑 B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이제 같은 집합 기억나시죠? 왼쪽 오른쪽 아예 똑같이 생기면 되는데 똑같이 생긴다는 의미는 원소가 같으면 됩니다. 근데 왼쪽 오른쪽이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 왼쪽에 있는 문자 이 A랑 A 더하기 5가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고 A제곱 더하기 2A가 왼쪽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돼야겠네요. 쌤 제일 만만한 그냥 2A로 풀겠습니다. A 더하기 5가 더 만만하나? 2A가 더 쉬울 것 같아. 2A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2A가 두 번째 숫자인 마이너스 2가 될 때랑 2A가 마지막 숫자인 4가 될 때 이렇게 두 개 나와서 풀어보겠습니다. 2A가 마이너스이면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2A가 4면 A는 2죠. A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A집합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끝났네? 오. A 마이너스 되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이 생겨버립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1,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쌤이랑 지금 문제는 공식을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뭐죠, 은서? 2의 n제곱. n은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지금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a의 부분집합이 64가 나왔대요. 그럼 2의 몇 제곱이 64라고요? 2의 6제곱. 진 부분집합 나왔습니다. 127 나왔거든요. 한 개를 뺀 게 127이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128이겠죠. 64가 2의 6제곱이래요. 그럼 128은 2의 7제곱이죠. 6이랑 7 뭐 해주시면 됩니까?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2번 같은 거 진짜 문제죠. 잘 봐줘야 돼요. 쌤이랑 18의 양의학수가 A고요.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A가 아니래요. 그 다음 X는 1, 2를 반드시 원소. 그냥 반드시 갖고 있는 건 쌤이랑 이제 들어오거나 말거나 이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1이랑 2는 항상 들어와야 된대요. 나머지 4개는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러면 2가 4번 곱해질 거니까 16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거슬리는 거는 앞에 X는 A가 되면 안 된대. X가 A가 될 수도 있나?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이 1이 뭐였어? 항상 들어오는 거고. 얘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했잖아. 그럼 들어오거나 말거나 중에서 혹시 다 들어오는 경우, 다 들어오면 이 경우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A랑 똑같잖아. 이 경우는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개로. 얘는 서로 물리고 물리는 이 문제인데 너네가 이제 이거 한 번만 해석하면은 이것도 이제 틀릴 리 없기 때문에 일단 A랑 B라는 집합이 원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A 집합은 2랑 5. 얘는 뭐 쉽게 풀리죠. 인수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B라는 집합도 얼마일까? X-5, X-5인데 X 플러스 1이고 그럼 얘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마이너스 0, 1, 2, 3, 4, 5네? 이 말입니다. X라는 집합은 뭐라고요? B의 원소를 끄집어와서 만드는 거야.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2가 7개야? 그럼 2 7제곱. 아까 128개였는데 A는 뭐라고 했습니까? A는 또 X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니까 A는 X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건데 거기에 누가 있어? 2랑 5가 들어가 있어. A 거에. 그럼 뭔 말이야? A는 이놈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건데 X에는 2랑 5가 들어가 있어야 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원래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A 집합 때문에 2랑 5라는 원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원소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머지 원소 5개. 2의 5제곱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소 셈이나 그 집합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 집합. X가 X는 3K이고 K는 7 미만이니까 1부터 6까지밖에 없겠죠. 3, 6, 9, 12, 15, 18인데 문제에선 부분집합 중에서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 또는의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볼게요. 3 또는 6은 3을 가지고 있는 거랑 6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3은 반드시 가지고 오는 거야. 6은 지금 얘들아 그냥 무시하고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뭡니까? 들어오거나 말거나로. 그럼 들어오거나 말거나 총 5개 있으니까 2의 5제곱에서 32개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6을 항상 넣어보겠습니다. 3은 들어오거나 말거나고 6은 항상 들어와. 그럼 뒤에 나머지도 이제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총 2의 5제곱 32까지. 그럼 64개가 답이 있긴 하겠지만 64개 답이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 3 같은 경우도 항상 들어오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여기가 들어오는 거야? 한 가지야? 그럼 3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까 위에 세버렸어. 다시 말하면 여기 6도 이제 들어오거나 말거나잖아.
근데 여기 6이 들어오는 경우, 이 32개 중에서 6이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도 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빼야 되면은 3이랑 6이 둘 다 부분집합인 경우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빼주셔야 됩니다. 3이랑 6이 둘 다 부분집합에 들어가 있는 경우 2니까 16개를 빼주셔야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48가지. 아, 2개 남았군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고요. n이 A의 원소이면 n분의 18은 A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n은 자연수인데 우리가 이제 n분의 18도 자연수를 만들려면 n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옵니까? 18의 약수들밖에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1, 2, 3, 6, 9, 18. 근데 이 문제 포인트는 이렇게 1이 A의 원소이면 1분의 18도 A의 원소이거든. 다시 말하면 18이 원소이면 18분의 18인 A도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은 세트이기 때문에 이 A의 집합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없어. 1만 들어와 있는 건 없는 거야. 1이랑 18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그냥 하나로 봐주십시오. 한 개로. 그럼 여기 또 뭐 있냐? 2는 얼마 나와? 2분의 9? 2분의 18, 9 나오죠. 9는 얼마 나와? 9분의 18, 2 나오죠. 2랑 9도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 마지막 6, 3도 있겠죠. 얘네들도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원소를 몇 개로 봐주는 겁니까? 3개로 봐주는 겁니다. 6개지만. 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들어오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8개인데 4번이 아니고요. 문제 잘 읽어보니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들어오는 게 빼줘야 되니까 한 가지도 빼줘야 돼요. 7개.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 라센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발 잘 해석하고 맞춰와 주십시오. 유형 몇 개. 지금 1부터 6까지 있는데요. 부분집합의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x는 1은 반드시 들어오면 안 되고요. 3은 반드시 들어올 건데 그때 x의 합이 궁금한 겁니다. 좀 어렵죠? 이런 거야. 우리가 원하는 집합은 이제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구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다 더해줘야 돼. 일단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구해볼게. 1, 2, 3, 4, 5, 6인데 우리 어떻게 구하자고요? 누구는 넣어줘? 3은 넣어야 되고 1은 안 넣을 거고 2, 4, 8, 16 16개를 다 구해서 더한다? 나쁘지 않아. 근데 숫자가 크죠? 그럼 쌤은 이 16개를 한번 해석해 볼게. 이 16개들은 이제 이런 거지 않겠어? 만약에 2가 반드시 들어와 있는 부분집합 몇 개 있겠냐? 이 16개 중에서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은 2, 4, 8 있겠죠. 당연히 2가 안 들어있는 집합은 몇 개 있어? 8개 있어서 8이랑 8에서 16 나온 거잖아. 우리 뭐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요. 이 집합. 이 8개의 집합에는 2가 항상 들어있는 거 맞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지금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16개 집합 중에서 여기 8개는 2가 없지만 여기 8개는 2가 있죠. 그럼 여기 8개 2가 몇 개씩 들어가 있겠어? 2가 한 개씩만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2가 총 8개 들어가 있으니까 2는 8개가 들어있으니까 16인 거지. 다 더할 거니까. 좀 이해 가셨나? 그럼 잘 봐요. 3은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16개 안에 3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야. 16 곱하기 3입니다. 48. 그럼 혹시 4는 4가 항상 들어오면 또 2, 4, 8이어서 8개는 4가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 8개는 4가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럼 4는 몇 개 있겠어? 32개. 그럼 이제 끝났죠. 5도 들어있는 거 8개, 안 들어있는 거 8개. 근데 이 8개의 부분집합에도 5가 한 개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5, 8에 40. 6 곱하기 48. 이거 더해 주시면 됩니다. 72. 맞나 혹시? 아니다. 아니겠다. 쏘리. 아닌가 보다.
48, 96, 96에 40 더할 거니까 136, 얘 48 더할 거니까 184. 이해 가셨습니까? 얘는 원소를 하나하나씩 봐줘야 됩니다. 다 16개를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요. 원소를 하나하나씩 봐주시는 겁니다. 1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1은 안 쓴 거고요. 3은 이 16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더한 거고요. 다 곱한 거고. 각각 집합들은 8개는 들어가 있고 8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집합만 세서 곱해준 거예요.